네, 정치교육장 차기군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64.2조 원으로 법인세 세수 62.5조 원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소득세 공제를 완화하면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가 잘 안 거쳤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 거쳤던 법인세는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법인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감세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동조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더 거치기는 했습니다. 2022년 60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64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 5년간 억대 연봉자가 63.5%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85만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에 해당합니다.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억대 연봉자가 전체 세액의 62.7%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제 감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근로소득세 공제를 늘리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보통의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액 연봉자만 신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2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 세법들의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에게 세제 개편안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이 거대 양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합시다. 개별 세목 각각을 살펴보면 세금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다면 교각사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전체를 두고 중장기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중장기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당장 현안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서 세제 전체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세개혁특위 결의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시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이 아니라 백년지 대계를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